중국이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기 위해 자력 갱생을 외치며 반도체 굴기에 나섰지만 현실에선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폭망의 징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반도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며 사기를 쳐먹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국 정부의 공격적 반도체 육성 정책에 편승해 너도 나도 묻지마식으로 부실 중복 투자한 탓에 퇴출 기업이 속출하는 등 혼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이마저도 뒤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십조 원대 투자금이 날아갔습니다. 삼성 기술이나 빼돌려다가 한탕 해먹어야겠다던 중국 반도체 업계의 버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심화되면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기술은 개뿔도 없으면서 삼성을 잡겠다고 외치며 호언장담하던 중국의 반도체 업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 슈퍼 루키로 떠오른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업체 HSMC. 현재 중국 우한시 국가산업기지에 있는 HSMC 공사 건설 현장에는 오가는 차량조차 없습니다. 축구장 59개 크기 부지에는 골경만 겨우 세워진 건물 3동만 동그라니 놓여 있을 뿐이고 인부들 월급 또한 10개월째 밀려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11월 설립 당시 14나노급 양산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2019년 2년 연속 후난성의 중대 투자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려 2019년 말까지 중국 정부 등에서 투자금 2조 6,60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위해 HSMC는 최근까지도 엄청난 연봉과 조건을 제시하며 삼성의 반도체 기술자까지 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을 따라잡겠다며 공장 착공에 들어갔지만 돌연 2년 만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아니, 삼성을 따라잡겠다더니 그 폐기는 다 어디로 가고 공장조차 못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 폐기는 모두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중국, 신랑제경 등 현지 매체는 HMC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 열기가 HSMC의 참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HSMC 문제는 지난 1월 공장 건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리면서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한시 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HSMC 반도체 프로젝트 좌초 위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면서 몰락이 공식화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업 계획, 환경 평가 등 필수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CEO 장상희조차 회사 재무사항은 나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많다고 했고, 현지에서는 장상희 CEO 또한 사기극에 놀아났고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CEO라는 사람이 회사 재무도 모르고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2조 6,600억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돈 2조 6,600억 사기꾼들이 들고 날랐습니다. 우선 HSMC를 세운 창업자 리셰이엔과 회사 설립에 관여한 인사들 자체가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말이 창업자지 리셰이엔이라는 사람은 출신 배경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신랑경제는 HSMC 지분 90%를 가진 베이징 광양란투 테크놀로지라는 업체의 설립 연도는 HSMC와 같은 2017년 11월인데 사실상 두 회사 모두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주장했던 투자금 1280억 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HSMC 설립 3년 동안 기술 특허 하나 나온 게 없다. HSMC가 중국 업체 중 유일하게 보유 중이라고 자랑했던 7나노 공정용 최첨단 장비가 은행에 압류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수년 전에 나온 철진한 기기였다며 뒤늦게 벌어진 대사기극에 대한 전말을 폭로했습니다. 페페TV야, 그러면 이거 HSMC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에서 인수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결국 우한시 동시호구 정부에 인수되어 지금은 동시우 국가자산 감독 및 관리위원회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무실 이름만 반도체 기업 깡통 페이퍼 컴퍼니 뒤늦게 인수해봤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인수를 해도 향후 개발이나 채무 해결 계획 등이 불투명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공장 건설 지연 등에 따른 법적 소송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례의 반도체 기업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겼다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 투자 금액은 올해 1월부터 7월에만 10조 10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2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투자금만 받고 폐업하는 기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로부터 3조 7천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한 타코마 난징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채무 불이행과 임금 체불 등으로 제소됐다가 지난 7월 파산했습니다. 2016년 생겼던 더화이 반도체도 7조 7,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려다 지방정부로부터 자금관리 부실과 남용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받다가 168억에 가까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 올해 3월 사실상 회생을 포기했고 1조 7천억 원의 프로젝트 난징 더코마는 지난 7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반도체 업체 창사창시는 경영난으로 차이나 크리에이티브 글로벌에 매각됐고 전세계 3대 파운드리 업체인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와 중국 청두시가 올해 초 합작으로 설립한 1억 달러 규모의 제조 공장은 거의 2년 동안 하는 일 없던 상태로 있다가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 바 있습니다. 청두거시는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한다며 11조 1700억 원 이상을 투자받기로 했으나 2년 만인 올해 5월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마지막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칭화 유니그룹 또한 채권 2196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약 290조 원 규모의 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모두 50여 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 경영이나 사기꾼들의 농간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같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폭망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현상은 중국 정부의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뒤늦게 반도체 투자 난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이미 투자의 첫 단초부터 잘못 끼어져 정부의 투자 장려가 오히려 반도체 버블과 부실기업 양산을 부추겼다는 비판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낙장 불입, 처음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 중간에 포기한다 해도 손실이 어마어마해 한번 게임판에 들어왔으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로 28나노 이하 반도체 공정기술을 갖춘 기업에는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강력한 산업기술 지원책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기술도 없는 주제에 너도 나도 정부 지원금 받아보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신청을 했고 결국 투자금만 받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자체 기술 개발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지방의 발전 규율에 관한 의식이 부족해 맹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누구 책임인가를 원칙으로 삼아 중대 손실이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계획이 부실한 반도체 공장은 급증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강경 대중정책은 중국 반도체 굴기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올해 9월 SMIC 등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리고 미국산 반도체 생산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이들 기업에 수출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강경 정책은 바로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SMIC는 올해 하반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산 장비, 부품, 원자재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4,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에서 12% 줄고 올해 자본 지출도 1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는 애가 있으면 뜨는 애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서도 국내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위기를 맞은 중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계를 밟아버리고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망인데요. 삼성전자는 2021년 상반기 대규모 증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퍼 기준으로 D램 월 3만장, 낸드 플래시 월 6만장, 파운드리 월 2만장 내외입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1공장 생산 능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공장 하나를 추가하는 셈입니다. 경기 평택 2공장과 시안 2공장 위주로 설비 투입이 이뤄집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낸드 사업부문 전체를 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대상은 인텔의 SSD, 낸드 단품 및 기고자는 지난해 7월 불매운동 초기 당시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으로 역풍을 맞은 유니클로의 점포 개점과 토요타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 등의 판매량이 늘었다는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른 건 아니지만 불매운동 전과 비교하면 매체가 주장한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 한국이 절대적 열세를 보이는 콘솔 게임기와 게임 소프트 등을 거론했다면 이 같은 주장에 일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앞서 도쿄신문은 수출 규제로 정작 피해 입은 건 일본 기업이라며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일본 주간지 뉴스7 포스트에는 유니클로가 발표한 3분기 결산 요약 보고서와 한국 수입자동차 협회가 7일 발표한 수입차 판매 통계를 근거로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의 변화에 조짐이 보인다는 주장이 게재됐다. 매체는 유니클로의 한국 등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내 판매 수익이 크게 감소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서도 올해 4월부터 총 4개 점포를 신규 출점해 회복 조짐을 간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은 줄었는데 신규 점포 4곳이 새로 출점했으니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는 건데 한국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서울 강남점 등 20여 곳의 매장을 폐점했다. 또 2018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자매 브랜드 지유 판매도 중단된 상태다. 15일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이 발표한 2020년 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 중 해외 사업 부문의 매출은 8,439억엔으로 17.7% 줄고 영업이익이 500여억엔으로 63.8% 감소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시 휴업과 외출 자제의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크게 줄었고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58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실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20여 곳의 매장이 판매 부진 등으로 폐점한 것을 고려해보면 한국에서 큰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다수 언론은 수백억대 적자를 예상했다. 그럼 매체가 주장한 일본 완성차 판매는 어떨까? 지난 7일 한국 수입자동차 협회가 발표한 수입차 판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자동차 5개 업체의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1,458대로 전년보다 32.2% 늘었고 전월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렉서스와 토요타, 혼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매체가 엉뚱한 주장을 한 건 아니지만 불매운동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 9월 일본차 판매량은 총 1,103대로 2009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불매운동 직전인 지난해 5월 일본차 5개사 브랜드의 판매량이 4,415대였던 점을 보면 일본차 판매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닛산 자동차의 경우 불매운동의 철퇴를 맞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일본 완성차 판매 증가는 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일부 회복세를 보였는데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5일 평생 무료 교환, 수백만원에 이르는 대대적인 할인 공세 등이 일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었다. 이 밖에도 SK머티리얼즈가 순도 99.999%의 초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양산을 시작하는 등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한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부품,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주요 상품목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소재까지 일본 외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수출 규제가 역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일본 맥주는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자취를 감춘 상태다.
국내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재고 소진 후 대부분 매장에서 일본 맥주를 진열하지 않는다며 다른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 등도 비슷한 상황인 거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과 가장 가까운 도시인 부산에서 지난 1년간 일본행 하늘길과 뱃길 이용객은 2018에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7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항공편 이용 역시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일본 여행은 0에 가깝게 됐다. 대체 불가한 제품 한 해 선택적 불매운동. 다만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일본 매체 주장에 일부 설득력이 있는 분야가 있다. 시장 자체가 전무한 콘솔 게임기와 콘솔 게임기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이다. 일본 게임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닌텐도의 경우 올해 상반기 발매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 게임 소프트가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매진 사태가 벌어졌다. 발매 초기인 지난 4월 2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 테크노마트 앞에는 게임기와 게임 추첨식 구매 의무에 수많은 시민이 몰려들었다. 또 온라인 거래도 활발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웃돈을 얹어 기기를 구매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정상가보다 최대 20만원 정도 더 비싸게 팔려나갔다. 그런가 하면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일본 소니사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의 경우 일부 판매처의 3차 구매 예약이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은 PC와 스마트폰 게임 보급 및 이용은 활발한 반면 콘솔 게임 시장은 사실상 없다시피 해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일본산 게임기와 게임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 바람이 불 당시 일본 재계와 정치권 일부 극우 언론 및 우파들은 냄비근성을 운운하며 얼마 가지 못해 백기를 들 것이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불매운동 1년이 지난 지금 국내 매장 철수를 비롯해 대규모 적자, 판매 중단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불매운동 실패를 바란 듯 보이지만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니클로 모기업 17년 만에 매출, 순익 동반, 한국서 적자.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한국 내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최근 1년 실적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패스트 리테일링이 공개한 실적 자료를 보면 2019 회계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44.4% 감소한 903억 원이었다. 매출액은 12.3% 줄어든 2조 88억 원이었다. 연간 실적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줄어든 것은 17년 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과 이익이 대폭 줄었으며 유니클로 사업의 경우 한국에서 영업 손실을 냈다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반발해 한국에서 확산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패스트 리테일링의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은 의류업체들이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니클로가 견조해 적자를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9.5% 늘어난 2조 2천억 원, 순이익을 82.6% 증가한 1,65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